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노후가 되면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풍광도 좋은 전원주택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변 때문에 대도시의 집을 팔고 작은 도시나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 또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앞으로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80세 목숨값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80세 목숨값 400만 원.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하고 병원들이 부족하니까 지방의 공공의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지방공공의료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경제성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랬을 때 80세 기준 한 사람을 살리는 가치와 또 그것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이 부담해야 될 비용, 이것을 계산한답니다. 그랬을 때 80세 기준의 목숨값을 400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하네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어쨌든 이게 기재부에서 지방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80세 목숨값이 400만 원이면 60세, 70세는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점점 사람의 생명값이 적어지겠다. 나이를 떠나서 이런 슬픈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노후에 지방생활, 특히 전원주택 갈수록 위험하다.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경북 울진군 의료원에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의료원에 15개 진료 과목 가운데 6개 진료 과목에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6개 진료 과목 의사가 없는데, 그래서 진료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쪽들 진료 과목이냐 하면 피부과, 재활의학과, 안과, 신경과, 비뇨기과, 신장내과라고 합니다. 이들 진료 과목들 보면 점점 노후에 아주 중요한 진료 과목들이죠. 특히 재활의학과, 그죠? 안과, 신경과, 비뇨기, 신장내과 이런 등등. 이게 지금 지방의 현실입니다. 울진군 의료원에 15개 진료 과목 가운데 6개 과목에 상주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한다. 그래서 지방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지금 자막 그림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필수 진료과, 반드시 있어야 될 진료과에 의사 구하기 힘든 병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청주는 대전 옆에 있는 도시죠. 청주. 근데 청주에서도 심장내과 의사를 찾는데 연봉 10억 원을 내걸었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원자가 있어서 진료 과목을 열었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편. 속초에는 올해 초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3명이 퇴사했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그러니까 응급실이 마비되었다는 거죠. 연봉 4억 원을 주고 그래서 4개월 만에 응급실 의사 3명을 충원했다고 합니다. 연봉 4억 원입니다. 경남 산청의 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 6천만 원을 내걸고 무려 5차례나 채용 공고를 했는데 끝내 지난달에 내과 전문의를 겨우 채용했다고 합니다. 울릉보건의료원은 울릉이니까 더 좀 힘들겠죠. 2년 전에 연봉 3억 원을 걸고 9차례나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겨우 70세 넘은 퇴직의사,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겨우 채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의 형편입니다.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다고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지역마다 의사 수가 어떻게 돼? 궁금하죠. 지금 그림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죠. 서울이니까. 반면 충남은 1.53명, 충북은 1.59명, 경북은 1.39명입니다. 서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의사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의사는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고령화되고, 그죠? 고령화되고, 의사가 충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2025년에는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의사가 5,500명. 2030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는 14,000명, 15,000명 거의. 그리고 2035년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27,000명, 3만 명에 가까운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사도 부족하지만 정말 필요한, 우리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사들은 계속 특히 부족하다고 하네요. 예, 근데 국내 심장내과의 전문의 부족 인원을 전망을 해보면 지금 올해 2023년에는 심장내과가 36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억 원 연봉을 걸고 청주병원에서 겨우 심장내과 의사를 채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 심장내과가 부족한데 갈수록 부족 인원이 늘어나죠. 그래서 32년이 되면 무려 560명이 부족하겠다라고 대한심장학회에서 통계를 예측을 해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는데 의사는 갈수록 더 부족할 것이고 특히 정말 중요 과목, 필수 과목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심장내과는 특히 연세 있는 분들 점점 심장 관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심장내과 전문의 등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1,000명당 의사 수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서울은 제일 많지만 이따가 이 서울이 의사가 많다는 것이 이게 냉정하게 따지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사 부족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이죠. 우리나라의 의사 수를 다른 나라와 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OECD 평균이 3.7명이니까 OECD 평균의 한 70% 정도 한국의 의사 수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수에는 한의사를 포함했을 때 그렇고 만약에 한의사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의 60% 정도, 60%도 못 미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적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의과대학 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전국의 의과대학 통틀어서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의과대학 충원 여부는 정부 관계 당국에서 결정하는데 이것이 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자, 이것이 언젠가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이해집단인 의사협회의 허락을 받아서 동의를 구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되는 형편이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로 지금 18년 동안 의사 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편 그래서 참 우습죠.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돈 많이 버는 집단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료협회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데 데모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의료 수요 대비 의사 수 전망, 앞서 우리가 부족한 인원을 보았지만 2035년에는 27,000명, 3만 명 가까이 부족한데 이게 매년 지금부터 1,500명을 뽑아야 한답니다. 의사를 지금 뽑는다 해서 내년에 써먹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여러 가지 전문의 과정까지 포함하면 10년은 지나야, 10년이 지나야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1,500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편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의사협회는 이렇게 데모합니다. 자기들이 요구가 조금 어긋나면 마치 이 지금 대자보 포스터 보면 거의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데모하는 그런 포스터 같죠. 근데 이게 의사 집단에서 데모할 때, 자, 의사가 하나 되어 전진하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데모하는 나라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의사보다 훨씬 못 부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당연히 데모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앞서 우리가 서울에도 의사가 그래도 많다. 서울의 의사는 OECD 평균 정도 됩니다. 1,000명당.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 보면 의사가 있어도요,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내용에 치료 가능 사망률 되어 있잖아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에서 치료 가능 사망률은 치료가 가능한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5.8명. 자, 인구 10만 명당 서울인데, 서울의 의사 수가 제일 많은 서울에서도 35.8명은 치료가 가능해도 죽어간답니다. 치료를 못 받고. 자, 서울을 제외한 속초는 55명이고, 군산도 49점, 거의 50명, 안동도 50명이 넘고, 경남 사천도 58명, 거의 60명이고, 목포도 50명이 넘죠. 치료가 가능한데 죽어가는 환자들. 왜 그럴까요? 필수 과목의 의사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서울도 의사는 많지만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많죠. 그런데 필수 과목들의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의사가 있어도 죽어간다. 자,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내외 산소가 있고 피안성이 있죠. 내외 산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자, 이쪽은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안 돼서. 그런데 내과, 외과 정말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과목이죠. 산부인과, 소아과, 요즘 저출산, 소아과가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이 생겨도 아이들이 병원이 문을 닫는데 애 놓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입니다. 정부가 어쨌든 간에 소아과, 산부인과는 살려야죠. 그래야 저출산 정책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건데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거 빨리 정부가 손을 써야 됩니다. 그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과, 외과도 돈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대신에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쪽은 모든 의사들이 최선호, 그죠? 1등 선호. 가장 전문의들이 선호하는 과목들입니다. 돈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서울이 비록 의사 수가 다른 도시 지역보다 많아도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정작 필요한 필수 과목들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가 피안성입니다. 의사들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최근에도 의정부에서 장례를 치른 그분 용인에서 사고가 났던 분이 멀리 의정부까지 가서 장례를 치른 그런 뉴스가 있었죠. 안타까운 뉴스. 그분은 구급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에 실렸는데 병원을 뺑뺑이로 돌다가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구급차들이 계속 병원들을 뺑뺑이 돕니다. 이 구급차의 재이송 사유를 보면 병원에 갔더니 전문의가 부재해, 전문의가 없어, 고칠 사람이 없어. 그것이 31%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급차가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병상이 부족한 것도 15%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없고 의사가 없고 그 다음에 병상 부족한 것을 합치면 46%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데도 사망하는 경우의 원인을 보면 의사가 없거나 어쨌든 병원의 문제죠. 의료 체계 시스템 그리고 절대적인 치료 인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올해 2023년 상반기에 전공의 확보율을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추가 모집을 해도 필요한 정원의 100%를 못 채웠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5% 추가 모집한 결과가 정원의 4분의 1밖에 못 채웠다. 정말 큰일 났죠. 산부인과도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 결과가 77%입니다. 자, 이런 판국에 저출산 어떤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이쪽은 그냥 100%입니다. 추가 모집할 필요도 없이. 자, 그만큼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사는 태부족 점점 부족해지고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당장에 직결되지 않는 의사들의 수는 늘어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사 수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한데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서울은 나은 편이죠. 아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았잖아요. 지방에는 필수 진료과 의사를 구하기 힘든 병원들 10억의 연봉, 수억의 연봉을 끌어도 힘든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안은 어떨까요? 결국 지방에는 일반 민간 병원은 의사들은 힘들죠. 그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공병원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공공병원은 정부의 또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그런 병원이죠. 자, 그래서 공공병원을 많이 확보해야겠죠. 민간 영역의
병원이 의사들이 부족한 그 자리를, 그런데 공공병원 병상 비중을 보면 이 자료는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인데 한국을 OECD와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이 평균입니다. 평균은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42%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병상에서.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병원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9.7%,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병상, 전체 병원 병상 가운데 10%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한국의 공공병원. 엄청나게 지금 공공의료복지에서 우리는 크게 지금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시작할 때 80세 목숨값 400만 원, 이게 여기서 나와요. 지방에 공공병원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예산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재정 지원이 필요하니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해요. 인천보훈병원도 2007년도에 탈락, 국방의료원도 2007년도에 탈락, 권역외상센터 건립도 2011년도에 탈락, 산재전문병원도 2018년도에 탈락, 울산의료원도 최근에 올해 2023년도에 탈락. 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한 명의 사람을 살릴 때의 그 값어치랑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진답니다. 자, 그랬을 때 80세의 목숨값을 400만 원으로 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80세가 경제적 가치, 노동의 가치를 400만 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목숨값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은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왜냐? 점점 고령화되고 하니까 희소성이 더 없어지잖아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80세가 그러면 60세, 70세도 덩달아 앞으로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는 35개 전국에 공공의료원의 의료 손실을 보면요. 2019년도에는 1,6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합니다. 2022년도에는 5,600억 원 적자, 무려 3년 사이에 3.5배, 적자 크기가 3.5배로 벌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코로나죠. 지방의 코로나 방역은 거의 공공의료원은 공공병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민간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민간에도 했지만 대부분 공공의료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굉장히 커졌죠. 자,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상당히 공공의료원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을. 코로나 같은 대중적인 이런 질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지방의 인구도 고령화가 심각하죠. 또 대도시의 사람들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조금 차익으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전원주택 또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공공병원, 다른 의사들이 없으니까 또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는 더 없으니까 공공이 공적 영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공공의료원이고 적자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공공의료, 공공병원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앞서 우리가 9.7% 보았잖아요.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병상 비중은 10%도 안 된다. 자, 그런데 OECD 평균은 아까 42% 했죠.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은 병상률을 자랑하는데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99.4%가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는 거의 공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핀란드도 대표적인 복지국가죠. 핀란드도 95%, 그죠? 자, 일본은 27%지만 우리보다는 거의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미국도 21%지만 우리보다는 2배 이상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 일본식 자본주의를 섞어찌개해서 모방해 있는 나라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비교할 수는 있겠는데 일본, 미국을 비교해도 우리는 2배 내지 3배의 공공병원이 적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복지국가를 추구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 복지국가의 모델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턱없이 공공의료, 공공병상들이 작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공공병상의 비중 자체도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9.7%가 조금씩 늘어나서 9.7%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아까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보았지만, 사례에서 보았지만 허가를 안 해줍니다. 공공병원을 잘 안 짓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공공병상 비중이 14%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줄어든
이 심각한 현상, 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편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노후에 전원주택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노후에는 심장 또 여러 가지 필수 질환 쪽으로 긴급적인 응급 상황들이 많잖아요. 응급 상황들이 많은데 우선 서울에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행편에서 지방은 의사 자체도 없고 이제 공공병원도 설립이 힘들고 그조차도 병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치료를 어디서 받아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다 놓칩니다. 지방에는. 또 골든타임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의사가 필수 진료 가면 의사가 점점 없으니까 꼭 골든타임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지키기가 힘든 행편. 이게 바로 지금 지방의 행편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의사 수는 많아 보이지만 필수 의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 서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서울이 낫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에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연금이나 생활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 생명 이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노후의 건강은 갑자기 닥치는 경우 많죠. 그래서 가능하면 배우자끼리 또는 가족끼리도 응급의료, 응급처치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뭐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 응급처치하는 교육을 미리 다 받아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해서 심폐소생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노후의 전원주택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대도시 그나마 대도시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 그런 쪽에 노후 주거도 할 수 있는 행편이라면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 여러 가지 준비 걱정들이 많죠. 그런데 안 해도 될 걱정들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건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해 줄 의사가 없다, 병원이 없다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설급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는 행편에 따라 다르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도 오늘 방송 내용 조금 참고하셔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